자, 안녕하십니까. 꿀 보는 내 친구 성실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화분떡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급수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양수는 언제까지 이제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개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다 올리고 이제 한 통 남았습니다. 요쪽 지금 여기 이제 카메라가 서 있는 통은 좀 약해가지고 이제 좀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올렸습니다. 요거 마지막 한 통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벌이 한 45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한 30통 정도 올린 것 같아요. 30통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충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하겠고요. 일단은 개상을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대마리식 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것은 이제 어떤 개상이냐 하면, 뭐 미국인가 캐나다의 대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처음 올린 개상이다, 이래갖고 뭐 대마리식 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상, 뭐 일반 개상 혹은 막개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장을 빼 올리고 위에다가 이제 소초광이나 소비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이제 막개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왕개상이라고 있습니다. 격왕개상은 이제 개상을 올리면서 바로 이제 격왕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판은 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은 밑에 있죠. 여왕은 밑에 있으면서 봉판은 위로 빼 올리는 겁니다. 빼 올리면서 이제 밑에는 이제 공소비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계속 산란을 하게끔. 그리고 또 한 보름 정도나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또 밑에 있는 봉판을 또 위로 올리고, 위에 깨어나온 봉판 같은 걸 다시 밑으로 내리고, 요거를 계속 이제 순환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격왕개상이라고 하는데, 요 격왕개상을 올리게 되면 좀 벌은 빨리 자라요. 빨리 자랍니다. 아무래도 빨리 자라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잘못하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개상은 긴 담요를 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뭐 66으로 올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개포를 담요를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꺾어가지고. 그렇지만 격왕개상을 올려버리게 되면 이 격왕판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밑에까지 다 내려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얘네들이 보온을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냉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개상이라고 있는데, 역개상은 저는 이제 누가 발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대인 선생께서 개발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처음에 접한 거는 저는 김대인 선생한테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고요. 김대인 선생께서 요거를 이제 역개상을 개발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김대인 선생께서 역개상을 활성화시켰다, 여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김대인 선생으로 인해서 이 역개상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뭐 요런 개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이 좀 약할 때, 약한 벌도 이제 개상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기간이 좀 길어요. 되게 좀 길고, 그냥 개상을 올려놓고 그냥 놔두면 돼요. 좀 시간이 없는 분, 혹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봉장에 오시는 분들, 뭐 요런 분들이 올리면은 좋은 개상이다, 요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일반 개상이 아니라 막개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막개상을 한번 올려보겠고요.
자, 지금 이제 벌이 이렇게 그 나와 있고, 앞에다가 그냥 털어버리겠습니다. 이제 화분떡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봉지 사양을 이제 좀 해줬는데, 요거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소비는 9개가 들어있습니다. 9개가 들어있고요. 이제 그 일반 개상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먹이장을 위로 올리고, 이 원래 이 산란권 소비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요걸 이제 빼갖고 올리죠.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신소비인데, 그 아직까지 뭐 산란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산란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먹이는 이제 많이 차 있는 것 같네요. 먹이는 꽉 차 있고, 이제 그 화분도 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직 산란이, 여기 이제 봉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쪽에는 산란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쪽에는 봉판이 일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 정도. 이쪽에는 산란이 대충 봐서 한 4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에 이제 지금 6장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66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66으로 올릴 생각이고, 이거를 보게 되면, 이쪽에 화분장하고 요것도 화분장입니다, 거의. 화분장이고. 자, 이게 이제 신소비예요, 신소비. 신소비에 얼마나 산란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판이 만들어져 있죠.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신소비인데 아주 산란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산란이 완전히 뭐 깔끔하죠.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산란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요 이제 산란권은 그대로 놔둡니다. 이제 대상을 올리면서 산란권은 그대로 놔두고 6장을 놔둔 상태에서 격리판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치고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그 헤라입니다. 헤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무슨 양봉원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청소헤라. 이 헤라 이름이 청소헤라입니다. 이 이제 제품은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이름은 제가 지은 겁니다. 청소헤라. 자, 요런 게 이제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이거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뜯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청소도 쫙 이러면 깨끗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는데, 이제 그 D 양봉원에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홍보 좀 해달라. 아니, 이제 이름을 지었으니까 하나 이제 보내준 겁니다. 저한테 보내준 건데, 제가 이렇게 이걸 써봤는데 아주 뭐 좋습니다. 이렇게 청소도 싹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근데 여기가 좀 날카롭게 돼 있으면은 살짝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청소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아주 뭐 이렇게 튼튼하게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아주 튼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요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개상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이제 안에 이제 보온재를 빼줘야 됩니다. 지금 보온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온재를 빼주고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밀착을 하겠습니다. 자, 밀착을 하고 이게 뭐라 그랬죠? 청소해라. 딱 자꾸 야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야, 하지마. 청소 안 하려 그랬는데 이거만 잡으면 막 청소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개상을 올렸죠. 이게 이제 소초로 올려도 되고 소비로 올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 소비로 먹이장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장으로 올리는 게 약간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6장이 올라갔죠. 요거는 이제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화분떡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뭐 요런 식으로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겠죠? 자, 마지막 화분떡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닐이가 어디 갔지? 먹던 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자, 저는 이제 66으로 올렸고요. 뭐 벌이 이제 세면은 뭐 77로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아랫장하고 윗장하고 그 똑같이 올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온하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보온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요거를 보온재를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들게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온재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대포를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재를, 이게 이제 그 막개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개상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개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자기 봉장에 맞는 그런 개상법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봉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개상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막개상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벌이 내 앞마당에 있다, 혹은 뒤안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교광개상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가지? 네 가지? 하니까 좀 그래. 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할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화분 급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보 양봉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솔직히 이 급수를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화분떡은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양수는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이충은 언제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헷갈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요게 맞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아. 굉장히 헷갈리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제 그 급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급수를 끊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그 한 15m 옆에 바로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이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또 벌들이 많이 이제 물을 빨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도 정도, 최저 기온이 5도 언저리까지 내려가고, 최저 기온이,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은 뭐 한 15도 이상, 요 정도 기온을 유지한다. 요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시냇물이 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이렇게 급수를 끊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검을 하면서 이제 확인한 결과, 젖이 아주 듬뿍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물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벌들이 이제 물을 물어올 때가 만약에 한 1km나 이렇게 멀리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좀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다가 이제 공동 급수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급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벌들의 이제 노고를 좀 줄여주려면은 그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도 그 자기 봉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분떡에 대해서 화분떡은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수그리고 설명을 하니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하면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영상을 찍는 사람이 편해야 듣는 사람도 편한데. 아무튼 뭐 제가 이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 1m 80밖에 안 돼, 키가. 1m 80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1m 70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그리지 않아도 되고. 그죠? 자, 아무튼 1m 70 정도 되는 분이 제 욕을 지금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키가 조금만 작았으면, 10cm만 작았으면 수그리지 않아도 될 것을. 자, 그 급수 화분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화분떡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 아니, 왜 자는 사람을 떡을 먹이려고 그래? 아, 대한민국 여자들은,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왜 자는 사람을 떡을 먹이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예? 자다가 뭐 인절미 같은 거 먹어봐. 뭐 누구 죽일 일 있어? 내 말을 잘 들어봐.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 나니까 이만큼 사는 줄 알아. 다른 형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걸?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는 사람을 떡을 먹이면 안 되죠. 자, 아무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분간이 안 갑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화분떡 얘기하다가.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 화분떡 뭐지? 그러니까 화분떡을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그 화분떡을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토리 화분 들어올 때까지 줍니다. 화분을 도토리 화분이 들어올 때까지 주는데, 매화 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달래, 유채, 이런 자연에서 화분이 많이 유입되는데 굳이 대형 화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에 화분떡을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연에서 들어오는 화분이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연에서 들어온 화분이 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만, 이 대형 화분떡에 있는 영양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외부에서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분떡을 넣어주게 되면
화분떡을 얘네들이 먹어요. 그러면은 자연 화분에 있는 화분 그 영양분이 없는 부분을 대용 화분떡에서도 보충을 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연 화분이 좀 덜 들어올 때 또 이 대용 화분을 또 대치할 수도 있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도토리 화분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화분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뭐지 사양수. 사양수를 언제까지 자극 사양을 해야 되느냐. 뭐 자극 사양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자극 사양을 하는 것인데, 이제 설탕물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설탕물을 먹어서 뱉어서 먹어서 뱉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36번을 먹었다 뱉었다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8번을 먹었다 뱉었다 하게 되면 이게 단당류로 바뀐다. 다당류가. 이런 분들도 있고, 이 전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이 벌통 안에 이제 활성화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자극사양 그 개념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자극사양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벌집이라고 봤을 때, 이게 벌집이 여기에 뭐 벌통 안에 뭐 5매면 5장이 들어있을 것이고 7매면 7장이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 이제 월동을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를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먹이 양을,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그 5장이 들어있다. 그 4장에는 먹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마지막 한 장만 먹이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먹이 평균이 20%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 토탈을 냈을 때 이제 30%가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한 먹이 양이다. 적당한 먹이 양은 무엇이냐?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산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화분 같은 것도 또 좀 저장해 놓고, 이렇게 그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먹이 양이 30%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40% 유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30%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제 내검을 하다가 먹이양이 여기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럼 봉지 사양 하나 올려주고, 아니면 먹이장 같은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맞춰 나가려고 그 기준점을 30%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이를 너무 많이 넣어줘도 이게 문제가 돼요, 솔직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먹이가 많다고 해서 그걸 갖다 버리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 헛집도 달고, 이게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산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산란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헛집을 달아.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하다못해 얘네들이 지금 젖을째 갖고 애기를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집을 져야 돼. 어이, 저 애기 엄마, 거기 젖 주지 말라. 일로 와. 여기 가서 집 져. 벽돌 놔라, 빨리. 뭐 공구리 어디 갔어? 스미, 일로 와. 벽돌 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젖주다 말고 가서 노가다를 떼야 돼.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줌마들이 갑자기 애기 막 젖주고 있는데 갑자기 노가다 뛰러가 벽돌 날르고 뭐 사물에 개고 뭐 이렇게 공구리 갖다 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 양은 30%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양수를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사양 먹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되느냐,
요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양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그 이충 언제 이충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적당한 이충량이냐 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제가 엊그저께 그 바지를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 바지를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아니 바지 하나 사는데 무슨 2시간 동안 돌아다니냐고. 이 가게 저 가게 그 가게 저기 있는 가게 요 가게 저 구석탱이 있는 가게마다 다 들려. 아, 좀 이따 또 둘러보고 올게요. 좀 이따 보고 둘러보고 올게요. 좀 이따 보고 둘러보고 올게요. 아니 바지는 스벅은 언제 살 거냐고. 도대체 2시간 동안 돌아다녔으면 됐지. 와,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옷 사러 간다 할 때 절대 따라가지 않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습니다. 아, 이 옷은 좀 어때? 뭐 빨리 사라고, 빨리. 언제 스벅 살 거야 도대체.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시청하시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그 옷 사러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이건 완전히 뭐 사람 생지옥이 따로 없어. 이거는 완전히 담배도 못 펴 나가서. 자, 아무튼 내가 또 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했지? 이충은 어떻게 하냐면, 이충 언제? 제가 이제 그 양봉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2월 말에 이충을 한번 해보고, 3월 10일 날 이충을 한번 해보고, 3월 20일 날, 그리고 4월 1일 날, 4월 10일 날, 4월 20일, 5월 초에 이렇게 이충을 다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4월 말쯤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하는 이충 여왕벌이 가장 좋은 여왕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사람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언제 결혼을 많이 합니까? 5월 달이죠. 그러면 5월 달이고, 장미 축제를 언제 합니까? 바로 5월 달이에요. 5월 장미. 그죠? 5월 장미를 알아주죠.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여왕도 언제? 5월의 여왕 아닙니까? 5월의 여왕. 그런 말도 있잖아요. 5월이 왜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월 달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봄 기운이 팍 한참 달아오를 때예요. 녹음이 한참 짙어질 때고, 봄에 그 열기가 팍팍 오를 때, 만물이 그냥 완전히 활개를 필 때, 그때가 바로 5월 달이라는 거죠. 그때는 천적도 별로 없어요. 날씨도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미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4월 20일 날 이충을 해서 4월 20일 날 이충을 하게 되면 5월 한 3일쯤에 나오겠죠. 얘네들이 5월 2일이나 3일쯤에 나올 겁니다. 그쵸? 3일짜리를 뜨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때는 또 아카시아 꿀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모든 봄에 피는 꽃들의 영양소가 모두 결집된 그런 로얄 젤리를 먹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 아주 질 높고 아주 영양물이 풍부한 그런 로얄 젤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충하는 여왕벌이 최고의 여왕벌이 아니냐. 저는 4월 말 5월 달 요때 태어나는 여왕벌들이 가장 제대로 된 여왕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6월 달에 여왕이 좋을 수도 있고 8월 달에 여왕이 좋을 수도 있고
4월달 3월달 여왕이 좋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월달 여왕벌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저희 꿀친에 이제 가입하신 분이 그 한 20분 가까이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98분이 이제 가입을 하셨어요. 그 꿀친에 가입되어 계시는 분들이 두 분이 모자라는 이제 100분인데 그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를 이제 가입을 거절을 했는데 그 저희 꿀친의 모임은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 취미 양봉, 부업 양봉 선에서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이제 물론 취미 하다가 이제 전업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라도 이제 가실 길을 가셔야 되겠죠. 가실 길을 가셔야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또 그 취미로 바뀌게 되면 뭐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고 자 아무튼 뭐 저희들은 이제 그 취미 양봉, 초보 양봉, 그 부업 양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맞는 분들만 이렇게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영상은 뭐 대충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좀 궁금한 것이 있다. 뭐 요거는 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댓글을 달으시면은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찾아봐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그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물어보고 싶어도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아는 게 없으면 물어보지도 못해, 솔직히. 질문도 못해.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자, 아무튼 뭐, 그 아는 게 없으시면은 제 지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꿀벌었네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